2005년 6월 16일 오전 9시 15분 싱가포르 칼랑 분지 강둑 여성 환경미화원 무르간 차나판은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둑에서 테이프로 봉인된 젖은 갈색 판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그녀는 상자를 집어들자 곧바로 녹색 비닐봉지가 드러났고 그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즉시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곧 경찰이 현장에 즉각 출동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신선한 고기처럼 보이는 것이 들어있는 녹색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이것이 여성의 하반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신은 골반과 무릎이 완전히 절단됐고 피와 냄새도 나지 않았다. 경찰은 즉각 현장을 봉쇄하고 단서를 놓치지 않도록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불과 몇 시간 후 철저한 수색 과정에서 그들은 강둑 하류인 원래 장면에서 약 300m로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빨간색과 흰색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본 경찰은 그 안에 여성의 상반신을 덮고 있는 녹색 재킷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팔과 손은 아직 손상되지 않았으며 살은 부패한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몸이 싱싱해 보였다. 가장 무서운 점은 피해자의 머리가 신비롭게 사라졌다는 점이다. 전편의 실종은 장면을 소름 끼치게 할 뿐만 아니라 악당의 동기와 잔혹한 수법에 대해 많은 혼란스러운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당국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싱가포르 특수경찰은 즉시 30명으로 구성된 수색팀을 동원해 강둑을 따라 밭과 수풀을 구석구석 꼼꼼히 점검했다. 수색팀은 유용한 단서를 찾기 위해 어떠한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고 최신 장비와 꼼꼼한 스캐닝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해안경비대도 재빠르게 개입해 순찰선을 파견하고 음파를 사용해 강과 하구 구석구석을 휩쓸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곧 무서운 미스터리를 풀고 악당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사라진 신체 부위, 특히 피해자의 다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틀 뒤인 2005년 6월 18일 경찰은 신문지에 쌓이고 노란색 비닐봉지에 담긴 부패한 인간의 머리를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발도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환경미화원들이 싱가포르 강둑에서 발을 주워 이곳으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연간실의 법의학 전문가들은 신중하게 신체 부위를 수취하고 상체에서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경찰은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했을 때 이 지문이 중국 국적의 리우홍메이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신속하게 판단했습니다. 22세의 리우홍메이는 중국 창춘 출신의 4남매 중 셋째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2003년에 그녀는 자신과 가족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중국을 떠나 싱가포르로 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추가 조사를 이어가며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를 찾아갔다. 리우 홍메이는 아지어리 시스템스 싱가포르에서 생산 직원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에 그녀의 동료들은 엘리우가 전날 밤 야간 근무에 결석하여 실종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야간 교대 근무자들을 조사하던 중 특이한 불안 증세와 불명확한 말투, 끊임없이 손발을 흔드는 남성을 발견했다. 렁시우 초라는 이름의 이 사람은 빠르게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렁을 철저히 신문하기로 결정했고 다음날 모든 단서가 모아지고 모든 세부사항이 점차 밝혀지고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확보되면서 렁은 끔찍한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기혼이자 세 자녀의 아버지인 50세 남성인 렁시우 초르는 리우 홍메이의 직장에서 감독자로 일했습니다. 그는 리우 홍메이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이로 인해 동료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이 발견되어 경영진에 보고되었습니다. 2005년 6월 13일 리우 홍메이와 리옹시우 초르 커플은 게일랑에 있는 호텔 81에 갔습니다. 둘이 관계를 맺은 후 리옹시우 초르는 그녀가 샤워하러 간 틈을 타 그녀의 가방에서 ATM 카드를 몰래 훔쳤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이 카드를 사용해 쇼핑을 하고 $2,000를 인출했습니다. 롱시우 초는
그녀를 블록 N14에 있는 그의 아파트로 다시 데려갔고 그곳에서 잔인한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렁은 수건을 사용하여 그녀의 목을 졸랐고 그녀는 질식하여 곧 사망했습니다. 그는 유홍메이를 죽인 후 칼과 고무톱을 사용하여 그녀의 몸을 7부분, 즉 발 2개, 허벅지 2개, 하체, 상체, 머리로 절단했습니다. 렁은 몸의 일부를 여러 곳에 흩뿌렸습니다. 그는 그곳으로 운전한 뒤 피해자의 발과 셔츠를 초아추강 쓰레기통에 버렸다. 렁은 출근길에 리우 홍메이의 가방을 앙모키오 MRT 역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칼랑강에 던져진 신체 부위는 점차 해안으로 밀려왔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경찰은 리우 홍메이의 죽음 뒤에 숨은 소름 끼치는 진실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폭로했습니다. 리우 홍메이를 살해한 지 1년 후 렁시우 초르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담긴 280여 장의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유홍메이의 사적인 부위에 상처가 많고 왼쪽 어깨에 상처가 튀어나와 있으며 배와 부패하는 장기가 모두 선명하게 보입니다. 사진에는 렁시우 초르의 집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칼, 검은색 고무톱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더 중요한 증거도 발견했다. 그들은 중국산 자루와 녹색 비닐봉지, 그리고 물통 3개와 병이 벽, 병이 뒤편에 혈흔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렁이시파 아들의 방에서는 앱 친구라고 적힌 노란색 가방이 발견됐다. 또한 건물 내 엘리베이터에도 혈흔이 다수 발견돼 사건의 공포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사진은 렁의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폭로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잔인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렁은 자신과 여자친구가 함께 자살하기로 결정했지만 너무 비겁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5년 6월 15일 아침 렁시우 초르와 류홍메이는 약 20분 동안 포옹과 키스를 한 후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리우 홍메이는 렁에게 자신과 함께 중국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했지만 아내와 세 자녀를 포기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렁은 또한 그녀의 진실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둘 다 자살을 제안한 사람이 리우 홍메이라고 믿습니다. 그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먼저 죽고 싶었다. 쾌활한 성격을 지닌 어린 소녀로 자신의 일에 헌신하고 교육을 더 많이 받기를 열망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녀는 언니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인생을 마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렁시우 초르가 감시 카메라가 ATM 카드를 훔치는 행위를 감지한 후 비난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면서 당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의 직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그를 가족에게 멸시받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 공황과 절망 속에서 렁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가장 잔인한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단서를 은폐하고 처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살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렁시우 초르는 리우 홍메이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교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리우 홍메이를 설득하고 그녀의 ATM 카드를 빼앗고 그녀가 힘들게 벌어온 저축을 훔쳤습니다. 절도를 저지른 후 렁은 주저하지 않고 잔인하게 목숨을 끊었습니다. 2005년 6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렁근 게이랑 로롱 사람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다시 이송되었습니다. 여기서 수집된 증거에는 부분적으로 손상된 고기, 식칼, 고무마기, 페이지가 없어진 일부 중국 신문, 비닐봉지, 그리고 렁이 체포되기 전에 입었던 옷 몇 가지가 포함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리우 홍메이를 목을 졸라 죽일 때 사용했다고 알려진 스카프였습니다. 2006년 7월 19일 렁시우 초르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는 2006년 9월 싱가포르 항소법원에 사면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07년 11월 30일 렁시우 초르는 교수형에 처해지며 그의 인생의 어둡고 피비린내 나는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씻을 수 없는 죄를 가져왔고 사람들의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비극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2005년 7월 11일 류홍메이의 장례식이 싱가포르 만다이 지역에서
엄숙함과 슬픔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습니다. 결혼식은 가족과 친구, 이 단명 소녀를 아는 사람들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